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 판정을 받고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서운 건 정말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입장에선 여기는 어떤 채널이지 하고 이제 막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과정을 못 기다리고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채널 초반에 겪었던 실수들과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된 해결책들을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가시죠. 혹시 이 영상의 썸네일 기억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약 영상을 클릭하기 전 떠올린 내용과 초반 도입부가 너무나도 달랐다면 이미 영상을 나가셨을 확률은 99%입니다. 유튜브는 겉포장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는 순간도 매우 중요하죠. 화려한 포장지에 이끌려 포장을 막 뜯어보는데 내가 기대한 물건이 아니라면 다 뜯어보기도 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가 확 식어버리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초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제목과 썸네일, 도입부의 맥락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 시청자는 영상을 클릭하기 전부터 이미 작은 기대치를 만들어둡니다. 그런데 킹콩을 보고 영상을 눌렀는데 조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얼마 안 가 나가버리겠죠. 유튜브는 이 초반 이탈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재 이 채널 기준으로만 봐도 30초 내 이탈률이 50%대면 영상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고 60에서 70%만 되어도 실제 찍히는 체감 조회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초반 유지율만 잘 잡아도 시청 지속률이 10에서 20% 상승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영상을 기획할 때 제목, 썸네일, 인트로까지의 일치도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A/B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각각 다른 버전의 제목과 썸네일 3개의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썸네일 문구와 제목을 정하고 나면 도입부의 결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묶음을 확정 짓고 나면 이후 내용들은 GPT나 클로드로 전체 틀을 잡고 디테일을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제목, 썸네일, 인트로가 한 몸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3개의 요소가 맞아 떨어질 때 시청자는 심리적 충족을 느끼고 초반 이탈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시청 지속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민이 비슷합니다. 조회수가 들쭉날쭉하고 비슷한 포맷인데도 어떤 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 어떤 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며칠 안 돼서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저도 초반에는 종종 이런 실수들을 했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초반에는 꾸준히 비슷한 주제를 올려야 영상이 터진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이 물꼬를 터줄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계속 주제를 바꿔버리면 알고리즘이 사망 직전까지 간다는 거죠. 어떤 시청자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테니까요. 초반 10개 정도의 영상은 채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컨텐츠를 다양하게 올려보고 터지는 방향으로 확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조회수가 안 터지면 방향이 안 잡힌 상태로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저도 채널 운영을 하면서 일부 채널들은 방향을 바꾼 적이 있어요. 하지만 철칙은 있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바꾸자. 혹은 최소 20개 이상은 같은 포맷으로 올려보고 바꾸자 였습니다. 왜냐면 조회수만 보고 방향을 바꾸다가 망한 채널들이 꽤 있었거든요. 유튜브 PD로 일할 때 정보 채널을 인터뷰 채널로 바꿔서 망한 적도 있고 개인 채널은 시니어 채널도 있었죠. 물론 시니어 채널은 건강정보에서 사연 포맷으로 바꾼 거라 시청자층은 50대에서 60대로 일치하긴 했습니다. 덕분에 포맷을 바꾸고 나서 한두 달은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조회수가 가리키는 방향만 쫓다 보면 함정이 분명 있더라고요. 나보다 잘하는 상위 채널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잘 되는 영상을 베껴서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영상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도 질려합니다. 결국 몇 개월 안 가면 독보적인 상위 채널을 제외한 다른 채널들은 전멸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채널들을 보면 초반부터 방향성을 잡고 같은 포맷을 지속한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거 돈 된다던데 라는 소문만 믿고 만든 채널들은 거의 망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영상이 10개 미만일 때 방향을 잡기 위한 주제 변경 정도는 괜찮지만 영상이 20개, 50개 이상 누적된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하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10만, 100만 유튜버들이 게임이나 일상,
먹방 같은 채널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면 누구나 같은 카테고리에 잘 되는 영상부터 참고합니다. 저도 현재 쇼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터진 영상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데요. 요즘에는 제미나이에 유튜브 URL만 넣어도 영상 구조가 바로 분석되다 보니 잘 되는 영상 몇 개만 뽑아서 조합하면 대본이 몇 분 만에 뚝딱 완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든 영상이 진짜 잘 되느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도 100만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터진 영상은 기존 주제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관점만 살짝 바꾼 케이스였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여러 쇼츠 채널에서 소비된 컨텐츠였고 저도 올해 초 다른 채널에서 만들었던 영상이더라고요. 이미 비슷한 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쓰면 의미가 없겠다 싶었고 당시 패션이 힙하다는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90년대 한국 패션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조회수가 터진 행운이 있기는 했지만 주제를 그대로 썼다면 양산형 컨텐츠로 분명 묻혔을 겁니다. 얼마 전 광장님 영상에서도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카피는 추가적인 가치 없이 그대로 베끼는 것이고 벤치마킹은 좋은 방식을 배우되 내 방식으로 응용하는 일이라고요. 레퍼런스, 재창작, 2차 창작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응용이라는 거죠. 채널 초반에는 잘 되는 채널들의 영상을 레퍼런스로 가져와 대본의 뼈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채널에 맞게 작성 방식의 디테일은 수정을 해나가야겠죠. 누군가의 창작물을 가져온다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분명 있지만 그대로 카피한 컨텐츠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특히 롱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을 보면 잘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채널에 누적된 데이터, 충성도 높은 구독자, 영상의 결, 편집 퀄리티 등 영상만의 고유한 요소가 분명 존재합니다. 쇼츠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롱폼 컨텐츠는 그 특유의 느낌을 재현하기는 어렵죠. 요즘은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레퍼런스 영상을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데요. 구독자가 낮은 채널들을 리스트업하고 그 중에서 높은 조회수를 얻은 컨텐츠를 응용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구독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하게 컨텐츠적으로 가치가 있는 영상이니까요. 물론 초반 성장에 있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잘 되는 영상을 활용해서 조회수를 터뜨리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레퍼런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어차피 재창작이든 창작이든 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은 옵니다. 채널의 정체성이 없으면 구독자 성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 7월부터 유튜브가 중복 컨텐츠를 양산형 컨텐츠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이 정확히는 AI로 만든 영상에 더 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직접 출연하면 카피가 상관없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똑같은 컨텐츠는 보기가 싫잖아요. 제가 막 유튜브를 시작하던 초반에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는 채널을 의지와 열정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날 바로 대본 쓰고 촬영하고 밤늦게까지 편집해서 올렸죠. 업로드 주기와 시간대도 들쭉날쭉했고요. 어떤 주에는 영상을 몰아서 올리다가 어떤 주에는 아무것도 안 올리고 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 지나니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디어 고갈이나 체력적 한계를 핑계 삼아 영상을 안 올리는 공백기가 길어졌죠. 한번 안 올리기 시작하니 계속 안 올리게 되는 것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몇십만 몇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명인들은 이 사람이 올리는 건 일단 본다는 신뢰 자본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일반인 유튜버는 신뢰 자본은 물론 구독자도 팬도 채널 정체성도 없는 상태죠. 초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공백기가 생기면 조회수 침체로 적나라하게 반영되고요. 업로드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이 채널을 어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조차 제대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 공식 문서에서는 업로드 횟수나 게시 시간이 추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시청자가 실제로 어떤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건너뛰는지,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까지 이어서 보는지 등 이런 행동 신호를 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행동 데이터가 신규 채널에는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대형 채널은 이미 수많은 행동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공백기나 불규칙함이 생겨도 알고리즘이 누구에게 추천할지 압니다. 하지만 신규 채널은 이게 없다 보니 억지로라도 일관된 주기를 만들어 시청자의 행동 데이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채널마다 월 단위, 주 단위 스케줄을 만들어 3년간 운영해왔는데요. 쇼츠는 하루에 1개, 롱폼은 일주일에 1개, 이런 식으로 업로드 요일에 각 채널명과 주제를 적어두고 스스로 지키는 방식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관성이 생깁니다. 구독자나 조회수는 불확실한 목표라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개수 자체를 목표로 하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확실한 목표가 됩니다. 이 채널은 2주에 롱폼 1편, 주 1회 쇼츠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단위로 보면 롱폼 2개, 쇼츠 4개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주 올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퀄리티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쇼츠 채널은 특성상 업로드 개수가 중요하긴 한데 대충 만드는 영상은 신기할 정도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유지하되 최소한의 품질선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식 문서에서도 양보다 일관된 품질을 강조하는데요. 결국 본인에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켜낸 일관성이 곧 시청자 행동 데이터를 만들고 그 행동 데이터가 내 채널을 이해할 근거가 됩니다.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관성이 쌓이면 내 영상이 조금씩 시청자를 찾아가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무료 강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소한 부자가 됩시다.